경매숙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먼저 꾹 한번 눌러주세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궁금한 것도 좀 질문해 보시고요.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와 경매 물건 분석 방법도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과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물건이 있어요.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낙찰과 함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을 낙찰받고 쉽게 처리하지 못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제시의 물건이라고 하는데, 투자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이런 물건을 꽤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아파트나 빌라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으면 선순위 권리라고 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인수해야 하는 금액을 보고 돈을 물어주더라도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보통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인수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선정할 때부터 배제하는 투자자도 상당히 많이 있죠. 토지 경매에서는 경매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지 위에 무엇인가가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시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제시의 물건은 수목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3888 물건이고요.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물건의 면적은 174평 정도 되고요. 사진을 보니까 뭔가가 심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작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경매 정보지에 제시의 물건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저 작물은 땅 주인 것이 아니라 심은 사람의 소유입니다. 아무리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은 심은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농작물 수확을 다 할 때까지 함부로 농작물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년생 작물은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다년생 작물, 몇 해를 걸쳐서 수확이 가능한 그런 작물까지 몇 해를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년생 작물을 심었다고 하면 새롭게 토지 사용료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경매에서 수목은 임목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 토지에 포함되어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웬만한 농지에는 다 컨테이너가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농막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간이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가 있으면 꼭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생 초보자들은 혹시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며 겁을 집어먹기도 하는데 옮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컨테이너와 비슷한 경우가 비닐하우스도 있어요. 비닐하우스는 쉽게 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니까 컨테이너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동식 간이 창고라고 보시고 법정지상권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잘 지어져 봤자 그것은 뭐 비닐하우스가 아니겠습니까? 비닐하우스가 건축물 대장물에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법정지상권 가지고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컨테이너가 못마땅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컨테이너를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꼭 주인을 찾아서 치우라고 하십시오. 치우지 못하겠다고 하면 역으로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시하십시오. 옥신각신해도 결국은 길게 끌고 가면 땅 소유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제시의 물건 중에서 쓰레기 더미나 아니면 딱 봐도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의 쓰레기화된 가재도구는 아무리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요, 솔직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물건들은 그냥 곧바로 치워버려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안내장을 붙이고 공고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치워도 치우십시오. 보통 그냥 딱 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은 제 경험칙상 거의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없던 쓰레기도 막 생기고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물건까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제시의 물건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낙찰받고 해당 물건의 토지로 찾아갔더니 그 땅을 새롭게 경작하고 또 농기계까지 새롭게 가져다 놔서 제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전 토지주가 곧바로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서 곧바로 이윤을 남기고 되판 적이 있습니다. 제시의 물건을 보고 무조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때로는 제시의 물건으로 어떤 정보를 알아내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전 동구 마산동 물건은 직접 임장을 갔는데 토지 주인이 너무도 밭을 잘 갖고 놓았고 컨테이너도 잘 활용하고 있어서 만약 낙찰이 되어도 토지 주인이 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 경매 물건은 취하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 취하가 되지 않고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토지주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